나중에 이 에어2가 나올 때 스티커를 하나 더 달아줄 것 같거든요. 혁신이라고 얘기하지 않을까. 이 소재가 긁힘이나 깨진 부분에 엄청나게 강하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나 단단한지 한번 휘어봐야 알 것 같거든요. 드디어 아이폰 17 시리즈가 촬영일 기준 어제 공개되었습니다. 각 모델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제일 말이 많았던 거는 에어 모델이 아닐까 싶어요. 9월 16일 올라온 기사에 따르면 사전 판매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모델은 기본형이었고요, 가장 인기가 떨어지는 모델은 에어 모델이었다고 합니다. 가장 얇게 뽑히고 디자인이 시리즈 중 가장 예쁘다는 평가를 받았어도 성능이 안 좋다는 인식이 한몫한 것 같죠. 근데 실제로 사용해보지 않으면 결국에는 체감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아이폰 17 에어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지금 학고이다 보니까 살 돈이 없어서 커뮤니티에 이제 글을 올려가지고 사신 분한테 이제 대여를 해왔고요. 오늘 디자인부터 성능까지 한번 최대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볼 건 디자인이겠죠? 애플에서 에어를 홍보할 때 가장 많이 말했던 게 바로 이 두께거든요. 두께가 5.6mm 밖에 안 되는데 확실히 핸드폰을 잡았을 때 이 얇다라는 느낌이 정말 잘 느껴지고요. 제가 지금 아이폰 16을 사용하고 있는데 16 두께가 7.8mm거든요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확실히 나고요. 17 프로와 프로맥스의 두께가 8.75mm라고 하는데 확실히 또 차이가 많이 납니다. 가장 얇았던 폰이 5.8mm의 갤럭시 S25 엣지였는데 이번에 5.6mm로 나오면서 아이폰 17 에어가 가장 얇은 폰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무게도 아이폰 16은 170g, 프로맥스는 220g이 훌쩍 넘죠. 근데 에어는 165g이라서 이게 뭐 비교할 건 아니긴 한데 프로맥스랑 들어보면 확실히 더 가볍긴 하고요. 아이폰 16하고 이제 같이 들어서 비교를 해봤을 때는 5g 차이라서 그렇게 가볍다는 느낌은 사실 없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얇기도 얇고 무게도 가벼운 편이라서 사용할 때 그립감이 상당히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측면을 보면 프레임은 티타늄인데 다른 모델과 다르게 유광 마감을 했거든요. 유광 마감의 장점이 빛을 반사하면 더 얇게 보이는 착시 효과를 주는데 끝쪽을 둥글게 처리하면서 얇게 만들려고 노력을 정말 많이 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에어의 컨셉과 잘 맞게 이게 지금 핸드폰이 나온 것 같은데 이게 단점이 지문이 너무 잘 묻습니다. 재질 문제긴 한데 이런 부분은 좀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후면 디자인을 보면 세라믹 실드 1이라는 강화 소재를 사용했다고 해요. 이 소재가 긁힘이나 깨진 부분에 엄청나게 강하다고 하거든요. 이런 소재를 사용해서 최대한 파손의 방지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단단한지 한번 휘어봐야 알 것 같거든요. 안 됩니다. 이거는 어찌됐든 대여를 한 거기 때문에 제가 막 다룰 수가 없어요. 나중에 10만 정도 되면 과감히 한번 부셔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리뷰를 해야 되니까 다른 분들의 리뷰한 영상을 첨삭을 해보자면 약간의 유연성은 확실히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금이 가거나 휘어버리진 않는다고 해요. 마감도 기존 무광보다 한층 더 매트하게 처리되면서 만졌을 때 기존의 아이폰 16 질감과 많이 달라요. 그리고 여기 후면에 카메라 섬을 보면은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후면에도 박혀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좀 자세히 보니까 디테일도 잘 처리했고 여기도 유광이라서 빛을 비출 때 좀 예쁘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거기다 렌즈는 하나만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뭔가 좀 심플하게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성능을 보면 칩은 프로 모델과 동일한 A19 프로 칩셋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GPU는 6코어가 아니라 5코어 버전이에요. 램 같은 경우에는 12기가 램이라서 불편함이나 이런 건 없었어요. 근데 제가 게임을 잠깐 해봤는데 발열이 이쪽 카메라 선 부분에 굉장히 좀 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세 번째로 이제 디스플레이를 보자면 1Hz에서 120Hz까지 지원하는 프로모션 디스플레이가 들어갔는데 아이폰 16과 비교해보면 스크롤할 때 에어 쪽이 확실히 더 부드럽고요. 최대 3000니트까지 올라가서 글자 가독성도 좋아진 것 같고 영상을 볼 때 눈이 좀 편안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강화 소재가 좀 바뀌었는데 이번에는 세라믹 실드 2라는 신형 유리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긁힘 저항이나 전작 대비해서 3배 정도 올라갔다고 발표를 했는데 제가 만져본 느낌은 살짝 더 매트한 느낌이긴 해요, 이 에어가. 그리고 다이나믹 아일랜드를 보면 위치가 기존보다 살짝 내려왔어요. 그래서 영상을 볼 때 기존보다 화면을 가리는 느낌이 들었고요. 이번에 전면 카메라에 1800만 화소가 들어갔고 정사각형 1:1 센서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핸드폰으로 넓게 촬영을 해야 될 때 핸드폰을 가로로 돌리지 않고 이런 식으로 규격을 좀 바꿀 수 있습니다. 거기다 20mm로 화각을 넓혀서 셀카를 찍을 때 얼굴만 딱 크게 나오는 게 아니라 주변 배경까지 다 담기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신기한 기능이 듀얼 캡처라는 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전면과 후면을 동시에 촬영할 수 있는데 후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4800만 화소의 메인 단일 렌즈입니다.
그래서 초광각도 없고 망원도 없고 접사 사진, 고배율 줌, 공간 사진, 시네마틱 모드 일부는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특히 접사가 너무 아쉬운데 그래도 광각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접사 촬영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초근적으로 가면 초점이 잘 안 맞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스피커를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게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2025년에 이 아이폰에서 모노 스피커가 나올 줄 몰랐습니다. 2020년 들어서 모노 스피커를 지원한 핸드폰은 원 플러스 노드하고 모토 2하고 비보 X60 이렇게 세 가지 기종이 있거든요. 이게 모두 중국산 저가형 제품입니다. 팀쿡 형이 이게 중국을 너무 좋아해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에어가 프로랑 금액 차이도 많이 안 나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스피커는 좀 선을 넘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아이폰 16하고 이거하고 지금 비교를 해보자면 나중에 이 에어2가 나올 때 스피커를 하나 더 달아줄 것 같거든요. 혁신이라고 얘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 에어의 단점이 배터리 이슈가 정말 많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사용을 해보면 그렇게 큰 이슈는 없었다는 후기들이 많습니다. 얘가 아마 27시간 이렇게 적혀 있을 거거든요, 공식 스펙에서. 근데 제가 쓰던 14 프로보다는 3시간이 늘어나 있었기 때문에 스피커 빼고는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이런 말을 들으니까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이번에 애플 이벤트에서 에어를 홍보할 때 저전력 모드 플러스 맥세이프 보조 배터리 팩을 부착하면 40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짜맞춘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홍보할 때 좀 많이 짜쳐 보였는데 왜 그렇게 홍보했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용량과 가격을 한번 살펴보자면 256기가가 159만원이고 512기가가 189만원입니다 1테라가 219만원인데 제가 원래 영상을 한번 만들 때 쿠팡 파트너스 링크를 달아가지고 제작 비용을 충당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돈을 벌어야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링크를 걸진 못하겠습니다. 금액이 프로랑 차이가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리고 배터리 효율이 생각보다 괜찮다고 하긴 하는데 핸드폰을 사용하다 보면은 효율은 떨어지게 돼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 오면은 결국에는 하루도 안 가서 이게 떨어질 상황이 생길 것 같긴 하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뭐 맥세이프를 붙이든지 아니면은 배터리 교체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아이폰 17 배터리 교체 비용이 14만원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에어 같은 경우에는 17만원 정도 되거든요. 용량은 더 낮은데 일반보다 더 비싸니까 돈이 좀 아깝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배터리를 교체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맥세이프를 여기다 붙여서 사용한다면 이 에어의 얇은 느낌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솔직히 좀 추천은 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데 배터리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 모노 스피커가 개인적으로는 좀 선을 많이 넘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에 중국산 보급형 스마트폰을 보더라도 대부분 다 모노 스피커가 아니라 스테레오 스피커를 지원을 하거든요. 근데 이 에어가 저렴한 것도 아니고 그래도 비싼 편에 속하는 핸드폰인데 모노 스피커를 지원한다는 건 확실히 좀 선을 넘은 것 같긴 합니다. 거기다 디스플레이도 일반용 모델도 이번에 120Hz가 지원이 되잖아요. 이게 사용했을 때 많이 차이가 안 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 추천을 못 드릴 것 같고, 그런데 디자인이 그래도 좀 이쁘게 나왔거든요. 나는 기능은 별로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이 사용하기에는 좀 좋은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에어를 사셔도 될 것 같아요. 어찌됐든 다음 영상에서는 뭐 프로 맥스라든지 프로라든지 기본용도 이제 대여를 해놨거든요. 하나씩 리뷰를 해보면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